안녕하세요 여러분, 털뭉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쁜 모티브를 여러 장 만들어 붙여서 가방을 함께 만들어 볼게요. 미완성된 모티브 15장을 다 떠주셨다면 이제 그 15장의 모티브를 5장씩 묶어주세요. 자, 저는 5장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 5장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을 해줄 거예요. 뜨지 않았던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주면서 모티브를 이어줄 겁니다. 깔끔하게 정리도 해줄 거고 이렇게 쭉 길게 이어서 원통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 5개가 한 세트인 원통 모양을 총 3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미완성된 모티브 5장을 가지고 와주세요. 그리고 편의를 위해서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놓고 갈 거예요. 모티브의 앞면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지금 떠지지 않은 부분이죠. 남겨놓은 부분 위쪽 구멍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커다란 구멍, 즉 비워놓은 구멍의 맞은편에 있는 위치인데요. 이 구멍 위쪽에 2개의 문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2개의 무늬 중에 위쪽에 있는 이 무늬에 단수링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 모티브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서 여기 6번째 구멍에 첫 번째 무늬에다가 모티브를 걸어주시면 돼요. 이 화면을 보고 같은 위치에 단수링을 달아주세요. 다 같은 위치에 단수링으로 표시를 먼저 해놓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있는 꼬리실은 정리를 해줄게요. 이 가운데에 있는 꼬리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짝 잘라주셔도 풀릴 위험이 없습니다. 가위로 모두 정리를 해주고 진행을 할게요. 최대한 바짝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줬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모티브를 원통 모양으로 이어볼게요. 일단 아무거나 하나를 가지고 와서 길게 늘려놓은 고리에 바늘을 끼워줍니다. 그리고 다른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이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놓은 부분과 이어줄 거예요. 지금 마지막 무늬를 만들어줄 때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놓은 이 첫 번째 무늬와 그 옆에 있는 무늬 요거 2개를 같이 이어주면서 떠줄 겁니다. 이때는 모티브가 서로 이렇게 반대로 맞닿고 있어야 돼요. 겉면에 모티브 앞면이 나와야 됩니다. 모티브의 앞면은 이 피코뜨기가 뽕뽕뽕 튀어나온 부분이 앞면이죠. 여기 반대편에도 앞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주셔야 돼요. 겉면이 모두 바깥으로 올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아직 뜨지 않은 부분과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놓은 부분을 이렇게 맞닿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뜨지 않은 부분을 바라보고 떠주시면 돼요. 우선 여기 무늬를 만들어줄 때를 한번 기억해 볼게요. 사슬뜨기를 5개 하고 하나, 둘, 3코를 건너뛰어서 4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사슬뜨기를 5개 하고 하나, 둘, 3코를 건너뛰어서 여기가 이제 마지막 부분이니까 끝을 내주시면 되겠죠. 그거 2개의 무늬를 만들어주면서 이어줄게요. 우선 하나, 2개의 사슬뜨기를 떠줍니다. 그리고 3번째 사슬뜨기가 들어갈 위치에 이 반대편 모티브와 이어주시면 돼요. 이어줄 때는 바늘이 실 위쪽에 있는 상태에서 이 단수링이 걸려있는 모티브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앞에서 뒤로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짧은뜨기 하듯이 실을 가지고 이렇게 통과를 해주시면 2개의 고리가 걸려 있을 텐데요. 이때 그대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2개 떠줍니다. 자, 여기 총 사슬뜨기 5개 들어가야 하는데 처음에 2개 뜨고 3번째 사슬은 모티브 있기를 해주고 남은 2개를 떠줬어요. 그럼 사슬뜨기 5개가 다 떠진 셈이죠. 이제 이 마저 떠야 하는 편물에서 하나, 둘, 3코를 건너뛰고 4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자, 또다시 마지막 무늬를 넣어볼게요. 사슬뜨기를 하나, 2개만 떠주고 이제 단수링을 꽂아놓은 무늬에는 방금 이어줬으니까 그 옆에 있는 무늬와 이어줄 거예요. 여긴 방금 이어줬죠? 여기에다가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뒤에서 앞으로 그리고 실을 가지고 요렇게 통과를 해주면 2줄이 남게 됩니다. 이 2개를 짧은뜨기 하듯이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2개 떠주고요. 자, 그러면 사슬 5개를 다 떠준 셈이죠. 이제 우리가 마저 떠야 하는 편물에서 마지막 코의 위치를 찾아주고, 이 마지막 코는 처음에 짧은뜨기가 들어갔던 그 코입니다. 그 위쪽에 있는 사슬머리에 바늘을 찔러넣고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이 상태로 그냥 끝내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고 그대로 바늘을 쭉 잡아당겨서 실을 끝까지 빼줄게요. 자, 그럼 실이 여유있게 남았을 거예요. 이 여유있게 남은 실은 나중에 돗바늘에 끼워서 숨겨주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모티브가 연결된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이 사이에 있는 단수링은 빼셔도 돼요. 보이시죠? 자, 같은 방법으로 남은 모티브도 연결을 해줄게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전체적인 과정을 다 보여드릴게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이제 아랫부분에 있는 모티브는 온전하게 무늬가 다 들어간 상태예요. 우리가 함께 잡고 떴던 이 모티브를 이제 또 잡아주세요. 여기도 미완성된 부분을 마저 떠주면서 다음 모티브와 연결을 해줄게요. 다음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편물을 뒤집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서로 맞닿는 면은 각각의 모티브의 뒷면이 돼야 합니다. 겉면에 모티브의 앞면이 둘 다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떠줘야 하는 모티브를 위에 두고 같이 연결해줄 모티브를 뒤쪽에 둬주세요. 그리고 단수링이 있는 이 구멍에 함께 이어볼게요. 사슬뜨기 하나, 둘 하고 단수링 꽂아져 있는 이 구멍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이 실보다 위에 있는 상태에서 뒤쪽에 단수링 꽂아놓은 구멍에 뒤에서 앞으로 실 걸어서 빼주고 짧은뜨기 떠줍니다. 그리고 사슬뜨기 2개. 그럼 사슬 5개가 다 된 셈이죠. 실제로 세어보면 사슬 5개가 다 떠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편물에서 하나, 둘, 3개를 건너뛰고 4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자, 마지막 무늬 사슬뜨기 하나, 둘 뜨고 뒤쪽에 잡고 뜨는 모티브에서는 단수링 있는 구멍 말고 그 옆에 구멍으로 이동해야겠죠? 그 옆에 구멍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실 가지고 나와서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뜨기 2개 그 다음 마무리 해줘야 돼요. 첫 번째 코 잘 찾아서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사슬뜨기까지 하나 해주고 실을 쭉 당겨서 빼주세요. 여기 꽂아놓은 단수링은 이제 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3개까지 연결을 해줬어요. 그럼 온전하게 다 떠진 모티브가 하나, 2개 생겼죠? 이제 또다시 잡고 떠야 하는 모티브에 바늘을 끼워주시고 다른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모티브를 뒤집어 주세요. 뒷면과 우리가 잡고 뜨는 모티브의 뒷면이 서로 맞닿도록 해주시고 또 떠볼게요. 사슬뜨기 2개 단수링을 꽂아놓은 구멍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 넣어주고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뜨기 또 2개 하고 뜨고 있는 모티브에 하나, 둘, 3칸 건너뛰어서 4번째 코에 짧은뜨기 또 사슬뜨기 2개 한 칸 이동해서 다음 무늬에 뒤에서 앞으로 넣어줍니다. 짧은뜨기 떠주고 사슬뜨기 2개 하고 첫 번째 코 잘 찾아서 빼뜨기 해주고 사슬뜨기도 떠주고 쭉 빼주시면 돼요. 자, 단수링 빼고 여기 맞은편 또 남겨놨던 이 부분과 새로운 모티브 마지막 5번째 모티브네요. 연결해줄게요. 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사슬뜨기 2개 단수링 있는 구멍에 뒤에서 앞으로 짧은뜨기 사슬뜨기 2개 앞에서 3칸 건너뛰고 4번째 코에 짧은뜨기 사슬 2개 뒤에서 한 칸 건너뛴 옆에 있는 구멍에 뒤에서 앞으로 짧은뜨기 사슬 2개 첫 번째 코 잘 찾아서 빼뜨기 사슬뜨기까지 떠주고 쭉 당겨서 빼줍니다. 자, 이제 5개의 모티브를 다 연결을 해줬고요. 원통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아직 미완성된 거 있죠? 마지막에 연결해준 모티브와 여기 바늘 끼워주시고 맨 처음에 잡고 떴던 모티브를 서로 이렇게 대주시면 됩니다. 모든 모티브의 앞면이 겉면에 향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똑같이 연결해주시면 돼요. 사슬뜨기를 하고 쭉 빼주시면 됩니다. 단스링은 빼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 5개의 모티브가 원통의 형태로 모두 연결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지저분한 꼬리실을 좀 잘라줄게요. 얘는 바로 자르시면 안 돼요. 모두 돗바늘에 끼워서 숨겨주셔야 되는데 팁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모티브의 앞면에서 실을 숨기면 안 되고 모티브의 뒷면에서 당연히 실을 숨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실을 이 부분 아무데로나 들어가서 뒤로 빼주세요. 그리고 모티브를 뒤집어서 이 사슬을 짧은뜨기로 7개 감싸줬던 이 부분에서 숨겨주시면 돼요. 여기 이 부분에서 가로로 쭉 이동합니다. 돗바늘을 쭉 이 다리를 다 통과해서 일자로 가주세요. 이렇게 한 4개에서 5코 정도를 쭉 이동을 해주시고요. 한 번에. 그리고 빼고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가장 마지막에 있는 다리 하나를 남겨두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 주세요. 얘는 남기고 그 앞쪽에 있는 다리부터 끝에 한 다리는 두고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쭉 빼주면 얘를 잡아당겨도 여기 앞쪽에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요. 실이 풀릴 걱정이 없어요. 이렇게 숨겨주시면 됩니다. 바짝 잘라주시면 돼요. 방금 설명드린 방법을 2번 반복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5개가 합쳐진 원통 모양 모티브를 총 3개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5개씩 쭉 연결해준 모티브를 3세트 만들어주셨다면 이제 이 모티브를 뒤집어주세요. 앞면이 겉을 향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뒤집어서 뒷면이 겉을 향하고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3개 모두 같은 방법으로 뒤집어주세요. 이제부터 3세트의 모티브를 위아래 부분을 새로 연결을 해줄 건데요. 뜨면서 떠주지 못했기 때문에 세 실을 연결해서 이 각각의 맞닿는 모티브들을 위아래로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총 10번을 반복해 주셔야 해요.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위치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을 보면 우리가 뜨면서 연결을 해준 여기랑 마주보는 여기 사이에 하나, 둘, 셋, 넷, 5개의 커다란 구멍이 있었죠? 그 중에 여기 3번째 중간에 있는 구멍, 거기서 뻗어나오는 2개의 무늬를 연결을 해줄 겁니다. 표시를 할 때는 오른쪽에 표시를 해주세요. 뜨개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이기 때문에 여기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화면을 보고 같은 위치에 단수링 표시를 해주세요. 세 실을 가지고 와서 손에 잡아주시고 단수링으로 표시를 한 모티브 세트를 위쪽에 둬주세요. 여기 아래에 표시하지 않은 모티브 세트를 놔주세요. 단수링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모티브에서는 위치를 바로바로 찾아주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연결돼 있고 하나, 둘, 3번째 오른쪽 여기에 바늘을 푹 찔러 넣어주세요. 그리고 위쪽 모티브에 표시를 해둔 구멍에 바늘을 같이 통과시켜줍니다. 그리고 실을 잡고 가지고 와서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 다음 같은 코에 한 번 더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2개 세워주고요. 앞쪽에 모티브에 보면 여기 다리 부분이 있어요. 세로로 세워져 있는 다리 보이시나요? 이 세로로 세워져 있는 사슬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 사슬뜨기를 하나, 2개 세워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무늬와
뒤쪽에 있는 같은 위치에 있는 무늬를 또 맞닿게 대주시고 바늘을 그대로 또 통과시켜주세요. 같이 통과해서 짧은뜨기를 하나 떠줍니다.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떠주세요. 그 다음 실을 쭉 늘려서 마찬가지로 여유를 두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숨겨주기 위한 여유예요. 이렇게 위아래 모티브를 연결해 주시고요. 남겨진 꼬리실 2개는 아까 전에 설명드린 방법대로 이 부분에 잘 숨겨주시면 됩니다. 이거랑 같은 방법을 위아래 모티브 맞닿는 부분마다 다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이 2개의 모티브를 이렇게 연결을 했다면 단스링을 다 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단스링을 아래에 있었던 모티브 아래쪽에 다시 같은 위치에 꽂아주시고 또 새로운 모티브 한 세트를 가지고 와서 뒤집어진 상태에서 위아래 부분을 같은 방법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방금 보여드린 방법을 총 10번 반복해서 모든 모티브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숨겨주는 것까지 하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다 연결해 주고 오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15장의 커다란 모티브를 서로 다 연결을 해주셨다면 이런 식으로 작은 모티브를 사이사이에 연결해가면서 떠줄게요. 자, 이 작은 모티브를 연결해줄 때도 전체적인 모티브 편물은 뒤집어줘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티브 편물을 전체적으로 다 뒤집어 주시고요. 여기는 안쪽 면입니다. 반드시 안쪽을 보면서 떠주셔야 돼요. 그래야 겉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무늬가 모두 나올 수가 있어요. 사이사이 공간을 채워줄 때는 안쪽을 보면서 채워주시고요. 여기 미완성된 작은 동그라미에 바늘을 끼워주세요. 그리고 단스링을 좀 여러 개 준비해 주셔서 미리 표시를 좀 하고 시작할게요. 제가 설명드리기도 편하고 제가 말하는 위치를 여러분이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총 12개의 단스링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혹시 단스링의 개수가 부족하신 분들은 아까 자투리실 엄청 많이 남았잖아요. 그 자투리실로 살짝 묶어서 표시를 해주셔도 됩니다. 일단 이 4개의 면 중에 한쪽 면부터 해볼게요. 자, 여기는 연결이 다 되어 있죠. 이미 사용이 된 무늬입니다. 무늬 바로 옆에 있는 구멍에 단스링을 하나 걸어주세요. 여기 연결을 하면서 사용된 무늬 바로 옆에 있는 구멍에, 그리고 그 다음 무늬와 또 그 다음 무늬 사이에 있는 요 코에다가 단스링을 걸어주세요. 여기는 코입니다. 구멍이 아니라 코에다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사용이 된 부분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구멍.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4개의 무늬 중에 양쪽 구멍 그리고 가운데에 코에다가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 4개의 면을 모두 같은 방법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자, 사용이 된 거 옆에 있는 구멍에 하나, 그리고 다음 무늬와 그 다음 무늬 사이에 있는 코에다가 하나, 그리고 사용이 된 부분 바로 위에 있는 이 구멍. 자, 이렇게 위치를 보고 같은 위치에 단스링 표시를 해주세요. 혹시 단스링이 부족하신 분들은 아까 많이 나왔던 자투리실을 살짝 묶어서 표시를 해놔도 됩니다. 풀어버리면 되니까요. 그냥 한번 이렇게 묶어서 표시를 해주고요. 여기 가운데 코에는 웬만하면 단스링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표시를 해야지 되겠죠? 여기 이 4개의 무늬에도 표시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총 12군데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제 이어서 같이 떠볼게요. 이어주면서 뜨는 방법은 우리가 이 5개의 모티브를 일자로 원통 모양으로 연결할 때 했던 방법이랑 동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연결해줘야 하는 부분이 지금 12군데인 겁니다. 즉, 우리는 지금 이 작은 편물에서 3번째 단을 뜰 차례죠. 그 3번째 단에는 총 12개의 구멍이 들어가요. 이 구멍을 하나하나 만들어 줄 때마다 모티브 익히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작은 모티브를 뜰 때는 여러분이 뜨시던 방향 그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우선 사슬뜨기를 하나, 둘, 세 개 떠줄게요. 그리고 첫 번째 코를 찾기 위해서 세 번째 코에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만 더 떠줍니다. 원래 세 번째 단을 뜰 때는 이렇게 표시하고 사슬뜨기를 3개 더 해줬죠. 윗면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모티브 잇기를 하면서 떠줄 거기 때문에 사슬뜨기를 하나만 했고요. 두 번째 사슬에 해당하는 코는 모티브를 이어주면서 만들어줄 거예요. 시작하는 위치는 어느 모티브에서 시작하건 상관이 없는데 반드시 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단수링부터 시작을 해주세요. 하나의 모티브에 꽂혀있는 단수링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 아무거나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뒤쪽에 위치를 해주시고요. 바늘이 실의 위쪽에 있는 상태에서 단수링 꽂혀있는 곳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을 가지고 와서 짧은 뜨기를 떠줍니다. 그 다음 사슬뜨기를 하나 더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앞쪽 모티브에 무늬를 이어서 떠주시면 돼요. 실을 한번 걸고 계속 하던 대로 피코뜨기의 바로 옆에 있는 사슬의 중간에서 나와줍니다. 앞쪽 반코만 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걸고 한길 긴뜨기는 똑같이 떠줍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중간에 위쪽에 사슬 만들 때만 모티브 잇기를 해주시고요. 작은 모티브는 그대로 이어서 떠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또 사슬뜨기를 하나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코는 마찬가지로 모티브 잇기를 하면서 만들어줄 거예요. 두 번째 단수링은 지금 코에 꽂혀 있죠. 그 코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찔러 넣어주세요. 단수링은 빼고 같은 방법으로 실을 가지고 와서 짧은 뜨기, 그 다음 사슬뜨기를 하나만 해주고 다시 또 앞쪽 모티브로 와서 무늬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여기 피코뜨기 바로 옆에 있는 사슬의 앞쪽 반코에 한길 긴뜨기를 떠줍니다.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그 다음에 다음 단수링은 그냥 커다란 구멍에 꽂혀 있죠? 이 커다란 구멍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주고 짧은 뜨기를 떠주고 사슬뜨기를 하나 떠줍니다. 그 다음 무늬를 만들기 위해 앞쪽 모티브에 한길 긴뜨기를 떠주세요. 앞쪽 반코에만 바늘을 넣어서 한길 긴뜨기. 이제 이 아래에 있는 가방을 돌려서 다음 모티브로 와주세요. 아래쪽을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위치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다음 단수링이 꽂혀있는 곳도 마찬가지로 사슬뜨기는 하나만 하고 단수링 꽂혀있는 구멍 뒤에서 앞으로, 그 다음 실을 가지고 와서 짧은 뜨기, 사슬뜨기 하나 하고 무늬를 마저 떠줍니다. 한길 긴뜨기. 계속 반복해주시면 돼요. 한 바퀴를 똑같이 돌려주시면 됩니다. 사슬뜨기 하나 하고 여기는 지금 코에 꽂혀있죠? 코에 꽂혀있는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주고 단수링은 뺄게요. 이때 이거는 걸리적거리니까 빼고 마찬가지로 짧은 뜨기를 떠주시고요. 사슬뜨기를 하나만 더 뜬 상태에서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구멍의 뒤에서 앞으로, 그리고 실 가지고 와서 짧은 뜨기, 그 다음에 사슬뜨기 하나 하고 다음 한길 긴뜨기 넣어줍니다. 앞쪽 모티브에 앞쪽 반코에만, 그리고 또 사슬뜨기 하나 하고 아래쪽 가방을 돌려서 위치를 잡아주세요. 자, 이제 세 번째 모티브에 모티브 잇기를 하면서 떠줄게요. 다음 단수링 있는 구멍에 뒤에서 앞으로, 그리고 실 가지고 와서 짧은 뜨기 하나 하고 사슬뜨기 하나 하고 실 걸어서 한길 긴뜨기, 앞쪽 모티브에 한길 긴뜨기 떠줍니다.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뜨고 여기는 코죠? 단수링 꽂혀있는 중간에 있는 코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짧은뜨기를 떠주고 사슬뜨기 하나 하고 실 걸어서 다음 반코에 한길 긴뜨기, 그 다음 사슬뜨기 하나 하고 이제는 구멍입니다. 단수링 꽂혀있는 구멍에 뒤에서 앞으로 짧은뜨기 떠주고 사슬뜨기 하나 하고 다음 앞쪽에 한길 긴뜨기, 사슬뜨기 하나 하고요. 가방을 돌려서 마지막 모티브에도 연결하면서 떠줄게요. 자, 커다란 구멍부터 뒤에서 앞으로 바늘 넣고 실 걸어와서 짧은뜨기, 사슬뜨기 하나 하고 실 걸어서 한길 긴뜨기 떠줍니다.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하고 다음에는 코예요. 단수링 꽂혀있는 코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짧은뜨기 떠주고 사슬뜨기 하고 모티브에 한길 긴뜨기 떠줍니다.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고요. 마지막 구멍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짧은뜨기를 해주고요. 사슬뜨기를 하나 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한길 긴뜨기를 할 곳이 없죠. 여기 지금 기둥사슬이 세워져 있는 곳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코,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놨던 기둥사슬 코의 세 번째 코, 즉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그대로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해서 매듭을 지어주시고 실은 쭉 늘려서 잘라주시면 돼요. 그대로 빼주시고요. 꽂혀있는 단수링은 모두 제거해주세요. 자른 실은 앞에서 계속 했던 방법대로 이 부분에 숨겨주시면 됩니다. 뒤집어서 한번 잘 연결이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중간중간에 뒤집어서 확인하고 꼭 모티브 있기를 또 이어서 해줄 때는 또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그걸 까먹으시면 안 돼요. 커다란 모티브 사이사이에 작은 모티브를 넣어줬어요. 자, 이 설명은 너무 길기 때문에 영상을 앞으로 조금 돌려서 반복 시청을 해가면서 구멍마다 작은 모티브를 같은 방법대로 넣어주세요. 총 10번 반복해주면 되겠죠? 쭉 넣어주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다란 모티브 사이사이에 작은 모티브를 넣어서 뻥 뚫려있던 구멍을 예쁘게 메꿔주셨나요? 이제 새실로 아래 부분과 윗부분을 추가로 떠서 조금 더 완성도 높은 가방을 만들어 줄 건데요. 우선은 가방의 아래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물건이 빠지지 않도록 지금의 원통 형태를 막아 볼게요. 아랫부분과 윗부분을 정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뻥 뚫려있는 위아래 중에 여러분이 바닥 부분으로 쓰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위쪽에 두고 모티브에서부터 실을 연결해서 쭉 세로 떠줄 거예요. 모티브에서 세 실을 연결해서 처음 한 바퀴를 돌리는 방법은 지금 아래 부분이나 그리고 여러분이 윗부분으로 설정하신 부분이나 뜨는 방법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설명을 잘 들었다가 아래 부분과 윗부분 모두 같은 방법으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편물은 뒤집어져 있는 상태 그대로예요. 바닥 부분을 뜰 때는 이렇게 뒤집힌 상태로 뜰 거고요. 가방의 윗면을 뜰 때는 편물을 이제 제대로 뒤집어서 떠줄 거예요. 근데 가방 바닥 뜰 때까지는 아직 편물 뒤집으시면 안 됩니다. 가방의 안쪽 면을 보고 뜨고 있는 거예요. 이 모티브를 연결할 때 이미 사용을 한 무늬 위쪽으로 10개의 무늬가 더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무늬가 더 있을 건데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 10개 중에 양쪽 사이드에 있는 하나씩 빼고 이 8개의 무늬를 사용해서 떠줄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개의 무늬를 사용해서 떠줄 건데요. 이 8개의 무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형 모티브이다 보니까 높이가 달라요. 바닥 부분을 쭉 한 바퀴를 둘러줄 건데 이 8개의 무늬를 다 사용할 때 같은 방법으로 짧은뜨기를 넣어버리면 모티브가 이렇게 찌그러지게 되겠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무늬의 높이가 아래쪽에 있는 여기를 뜰 때랑 여기를 뜰 때랑 그리고 이 부분을 뜰 때 뜨는 기법이 달라요. 이 8개의 무늬 중에 가장 깊숙한 위치에 있는
요 2개의 무늬를 뜰 때는 두길 긴뜨기를 사용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한 단계 위쪽에 있는 이거를 뜰 때는 한길 긴뜨기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나머지 4개를 뜰 때는 짧은뜨기로 동일하게 떠줄 겁니다. 자, 이 설명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직접 떠보면 별게 아니에요. 일단 시작을 같이 해볼게요. 저와 같은 위치에서 반드시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용되는 8개의 무늬를 보고 양쪽 사이드에 있는 두길 긴뜨기 들어갈 거 빼고 여기 한길 긴뜨기 들어갈 거 빼고 이렇게 4개 남죠, 무늬. 이 4개의 무늬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무늬에서 시작을 해줄 거예요. 여기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여러분 반드시 이 위치를 똑같이 찾아주셔야 돼요. 여기 바늘 넣고 세실을 가지고 옵니다. 실 뒤쪽에 두고 끌어와서 사슬뜨기. 그리고 이 꼬리실은 지금부터 계속 바늘과 실 사이에 두고 같이 뜰 거예요. 이렇게 바늘이랑 실 사이에 꼬리실이 위치할 수 있도록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여긴 짧은뜨기로 떠야 한다 그랬죠? 짧은뜨기 하나 뜨고 이 짧은뜨기 코에 단수링으로 표시를 할게요. 첫 코 표시입니다. 무늬 하나당 뜨개 기법은 2개가 들어가면 돼요. 지금 짧은뜨기 하나 넣었으니까 하나를 더 넣어서 2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무늬에서 다음 무늬로 건너갈 때는 사슬뜨기를 하나 세워주세요. 여기 기둥에 코를 찔러 넣지 않고 그냥 사슬을 이렇게 떠줄 겁니다. 그 다음 무늬로 넘어가서 여기도 짧은뜨기 2개. 짧은뜨기 2개 넣으면 다음 무늬로 넘어갈 때 사슬뜨기 하나 세워주고 넘어가 줍니다. 또 짧은뜨기 2개. 지금 3개의 무늬를 사용했죠? 4개까지는 그냥 짧은뜨기를 넣어줘야 돼요. 사슬뜨기 하나 하고 다음 무늬 넘어가서 짧은뜨기 2개 넣어줍니다. 자, 이럼 가장 아래 부분에 제일 낮게 위치한 4개의 무늬는 다 짧은뜨기로 떠준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곳에는 한길 긴뜨기를 넣어야 한다고 했죠. 조금 더 아래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짧은뜨기로 떠줄 수는 없어요. 사슬뜨기를 하나 뜨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무늬에 실을 한번 걸고 한길 긴뜨기를 떠줍니다. 마찬가지로 2개를 만들어줘야 돼요. 2개의 한길 긴뜨기 뜨고 사슬뜨기 하나 한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무늬에는 2길 긴뜨기를 넣어줄 거예요. 실을 2번 걸어서 바늘을 찔러 넣고 2개씩 빼주시면 돼요. 한길 긴뜨기랑 비슷한데 한 번 걸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2번 걸고 들어갑니다. 여기도 2길 긴뜨기를 2개 넣어줘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높낮이를 맞춰서 쭉 떠줬어요. 제가 여기 가장 끝부분에 살아있는 이 무늬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건너뛰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티브 있게 할 때 사용된 이 무늬는 원래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모티브로 넘어와서 다음 모티브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사이드에 있는 이 무늬 하나는 건너뛰어야 해요. 그래서 즉 요거, 여기, 요거 요렇게는 다 건너뛰어야 하는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사슬뜨기를 하나만 하고 여길 넘어가면 너무 쪼여져서 보기 싫겠죠? 여기 건너뛰는 부분이 있는 만큼 여기에서도 사슬뜨기 개수를 늘려줘야 돼요. 지금 하나 해놓은 상태잖아요. 여기 사이에는 4개를 넣어줄 거예요. 3개를 더 떠줄게요. 2, 3, 4. 3개 더 넣어서 총 4개의 사슬뜨기를 만들어줬습니다. 여기 비워두고 넘어가는 만큼 이렇게 지나와야 하기 때문에 윗면을 만들어준 거예요. 4개의 사슬뜨기를 세워주고 우리가 또 들어가야 하는 코는 여기 건너뛰어야 하니까 바로 여기죠. 깊숙한 곳이니까 2길 긴뜨기 넣어줍니다. 2길 긴뜨기 2개. 하나, 둘. 그리고 다음 무늬 넘어갈 때 사슬뜨기 하나. 그 다음 무늬는 한길 긴뜨기. 그리고 다음 무늬 넘어갈 때 사슬뜨기 하나. 다음 무늬를 뜰 때는 짧은뜨기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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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4개는 짧은뜨기 2개, 사슬뜨기 하나, 짧은뜨기 2개, 사슬뜨기 하나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사슬뜨기까지 해놓은 상태니까 짧은뜨기 넣어줄게요. 사슬, 짧은뜨기
짧은뜨기, 사슬, 짧은뜨기, 짧은뜨기, 사슬, 짧은뜨기, 짧은뜨기, 사슬. 이렇게 4개는 짧은뜨기로 지나치고 그 옆에는 한길 긴뜨기로 높이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하고 그 옆에는 2길 긴뜨기로 더 깊은 높이를 맞춰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 공간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 사슬뜨기를 하나만 해주는 게 아니라 4개를 떠줍니다. 2, 셋, 넷. 4개의 사슬뜨기를 뜨고 건너뛰어야 하는 부분 잘 건너뛰어서 여기에 2길 긴뜨기 다시 넣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한 바퀴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한 바퀴를 둘러주고 올게요. 단스링 꽂아놨던 곳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와서 저는 사슬뜨기 4개 하고 2길 긴뜨기 2개 넣어주고 사슬뜨기 하나 해준 상태예요. 다음 무늬에 한길 긴뜨기 2개를 넣어주고 사슬뜨기를 하나 하면 이제 단수링이 꽂아놓은 코입니다. 첫 번째 단수링이 꽂혀있는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고 사슬뜨기를 하나 세워주세요. 그리고 방금 빼뜨기를 한 그 코에 한 번 더 바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첫 번째 짧은뜨기에는 단수링으로 표시를 하고요. 지금부터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떠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하나 한 상태고 그 옆에 코에도 짧은뜨기. 이렇게 짧은뜨기 2개 하면 그 옆에는 구멍이 뚫린 사슬뜨기 하나 하고 넘어간 코잖아요. 여기도 이 사슬뜨기에 그냥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커다란 구멍에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 옆에 있는 코 짧은뜨기 2개도 똑같이 짧은뜨기 2개 뜨고 사슬에는 커다란 구멍에 짧은뜨기 넣으시면 돼요. 한 코 한 코 그 전단에서 어떤 코를 떴는지 생각을 해가면서 떠주세요. 그냥 막연히 코만 보고 뜨다가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바닥 부분을 뜰 때는 한 코 한 코를 잘 찾아서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짧은뜨기 다 넣었죠? 그리고 여기 커다란 구멍 나왔어요. 구멍에도 짧은뜨기 하나 하면 여기는 한길 긴뜨기 2개 한 곳이죠? 여기도 코 잘 찾아서 넣어주세요. 코 잘 찾아서 2개 넣고 그 옆에 구멍에도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그 옆에 2길 긴뜨기 뜬 곳이네요. 여기도 짧은뜨기 하나씩. 자, 그 다음에 사슬뜨기 4개 하고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여기도 짧은뜨기를 커다란 구멍에 넣어주시면 돼요. 4개 떠주시면 됩니다. 2, 셋, 넷 하고 2길 긴뜨기 떴던 코예요. 여기 2길 긴뜨기로 다시 들어갈 때 여기 코 찾는 거 주의해서 떠주세요. 이 짧은뜨기 단을 뜰 때 코를 정확하게 찔러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를 빼먹거나 더 넣거나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전단에서 떴던 걸 잘 기억했다가 각 코에 하나씩 다 넣어주셔야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 바퀴 돌려주고 올게요. 3코를 남겨둔 상태예요. 한길 긴뜨기 했던 코 2개에 짧은뜨기 넣고 여기는 사슬뜨기 하나 했던 부분이죠. 이렇게 넣어주고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줍니다. 사슬은 세우지 않고요. 첫 번째 코에 그대로 바늘을 푹 찔러 넣은 상태에서 편물을 잘 잡아주세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한 이유가 원통 모양 모티브 5개를 연결해가지고 만든 가방이기 때문에 앞면과 뒷면의 형태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온전한 동그라미 모티브 하나가 중앙에 있고 양쪽에서 원이 조금 잘려야 됩니다. 그 잘린 원은 반대편에 조금 나오게 되고요. 앞쪽 면에 온전한 모티브 2개가 있을 거예요. 이 형태를 잡아주면서 이제 이 바닥 부분을 일자로 막아줄 거예요. 끝부분에서 시작을 해야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어서 제가 아까 처음에 저랑 꼭 같은 곳에서 시작을 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지금 빼뜨기 되어 있는 코에 바늘을 넣어준 상태고요. 이제부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뜰 때 바닥을 막아줘야 하기 때문에 이 앞쪽 면만 잡고 뜨는 게 아니라 뒤쪽에 있는 면도 함께 잡고 떠줄 거예요. 바로 뒤쪽에 맞닿는 면에 바늘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중간에 사슬뜨기 해서 짧은뜨기 했던 이 부분은 하나 건너뛰고 이렇게 볼까요? 여기 하나 건너뛰고 여기로 가줄게요. 여기는 한길 긴뜨기가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한길 긴뜨기를 했던 곳이고 그 위에 사슬, 여기에 바늘을 같이 넣어줄 거예요. 여기 중간에 있는 사슬뜨기 하나는 건너뛰고 여기 짧은뜨기 코에서 지금 시작을 하니까 여기 뒤쪽에 있는 긴뜨기 코에 이렇게 앞쪽 사슬이랑 뒤쪽 사슬을 모두 넣어주시고 같이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자, 그 다음 코부터는 이제 맞닿는 코를 같이 찔러서 똑같이 짧은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맞닿는 코 한 코에 하나씩 다 떠주시면 돼요. 이때 짧은뜨기를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는 마시고요. 손에 힘을 적당히 빼고 느슨하게 떠주셔야 아래 부분이 조여지지 않아요. 앞쪽 면에서 한 코, 뒤쪽 면에서 한 코를 같이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맞닿는 코를 잘 찾아서 함께 주워서 떠주세요. 여기 끝부분까지 쭉 같은 방법으로 떠줄게요. 자, 이렇게 반대편까지 쭉 짧은뜨기로 떠주고 나면 여기 이 부분에서도 앞에서는 짧은뜨기, 뒤에서는 한길 긴뜨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쭉 떠주시면 되는데 끝이 조금 애매하게 남았다면 앞에서도 한 코를 건너뛰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적당한 부분에서 그냥 마무리를 해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한두 코가 틀리다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어차피 한두 코 틀린 건 크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저도 마지막 코에 그냥 대충 바늘을 찔러놓고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고 사슬뜨기 하나 하고 쭉 당겨서 실 잘라줄 거예요. 실끝은 돗바늘에 끼워서 숨겨주시면 되고요. 이제 드디어 가방을 뒤집어 봅시다. 아래 부분에 짧은뜨기 한 개 이렇게 말려서 들어가 있지 않도록 꾹꾹 눌러서 겉면이 조금 더 풍성하게 평평하게 펴지도록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바닥은 전부 막아주었으니 윗면에 단을 조금 더 올려볼게요. 이 시작하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영상을 좀 앞으로 돌려서 여기 4개는 짧은뜨기 하고 한길 긴뜨기 하고 두길 긴뜨기 하고 사슬 4개 하고 또 두길 긴뜨기 한길 긴뜨기 짧은뜨기 4개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돌리는 거 있죠? 그렇게 윗부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 바퀴를 돌려줄게요. 여기는 원통 모양이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시작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앞쪽에서 시작을 하는 것보다는 마무리 부분이 티가 잘 나지 않는 옆면에서 시작을 해주는 게 좋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용 안 하는 코, 두길 긴뜨기, 한길 긴뜨기 여기 짧은뜨기 4개죠? 전 여기에서 시작을 해줄게요. 자, 한 바퀴를 돌려주고 오겠습니다. 한 바퀴를 돌아와서 마지막 한길 긴뜨기와 사슬뜨기를 떠주고 첫 코에 빼뜨기를 하고 사슬을 2개 세워주세요. 윗부분은 한길 긴뜨기로 한 바퀴 돌려줄 건데 기둥코를 하나의 한길 긴뜨기로 치지 않을 거라 사슬 2개만 해주고 실 걸어서 빼뜨기 한 그 코에 한길 긴뜨기 넣어줍니다. 얘는 기둥일 뿐이에요. 얘가 첫 번째 한길 긴뜨기입니다. 그 옆에 있는 코에도 한길 긴뜨기. 윗부분에서도 사슬로 넘어간 커다란 구멍엔 그냥 구멍에 한길 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짧은뜨기로 한 바퀴를 둘러줬던 걸 한길 긴뜨기로 바꿔서 한 바퀴 떠주시면 돼요. 한 바퀴 떠주고 올게요. 구멍 잘 넘어가셔야 되고 여기 커다란 구멍에는 4개의 한길 긴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한 바퀴를 돌아서 마지막 코에도 한길 긴뜨기를 넣어주고 여기 사슬뜨기 했던 부분이죠. 여기도 넣어주고 첫 번째 단수링이 꽂혀 있었던 코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첫 번째 빼뜨기에 표시해주고요. 이제 가장 마지막 단은 빼뜨기로 한 바퀴 돌려줄게요.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한 바퀴 돌려주고 올게요.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를 전부 넣어주시고요. 실을 쭉 당겨서 잘라주세요. 쭉 빼주시고 돗바늘에 끼워서 안쪽에 숨겨줄게요. 단수링이 꽂혀있는 첫 번째 빼뜨기 코에 중앙으로 들어가 줍니다. 가운데 부분으로 바늘을 통과해서 뒤로 나와주시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들어준 빼뜨기에 가운데로 또 들어가 주세요. 그대로 쭉 뒤로 빼주세요. 앞에서 뒤로 둘 다 넣어줬어요. 뒤쪽으로 나온 실은 안쪽에 잘 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방의 몸통을 다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가방의 끈을 같이 만들어 볼게요. 가방 끈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손에 실을 잡고 끝에 꼬리실은 가방과 연결하기 위해서 넉넉하게 여유를 두고 위쪽에서 시작해주세요. 첫 코는 매듭으로 꽉 당겨주시고요. 이 위로 사슬뜨기를 4개 떠줍니다. 하나, 둘, 셋, 넷. 4개의 사슬뜨기를 떠주고 이 위로 사슬뜨기 하나를 더 세워서 기둥을 세워주세요. 기둥코, 그리고 4번째 사슬뜨기 코는 지나치고 3번째 사슬뜨기 코의 반쪽에 바늘을 찔러 놓고 짧은 뜨기를 떠줍니다. 그리고 같은 코에 한길 긴뜨기도 떠주세요. 한 코에 짧은 뜨기와 한길 긴뜨기를 모두 넣어줬어요. 그리고 또 그 옆에 한 코는 건너뛰고요. 그 옆에 코에 짧은 뜨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같은 코에 한길 긴뜨기도 넣어주세요. 한 코에 2개를 넣고 한 코를 건너뛰고를 반복하면서 코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고요. 코수는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사슬뜨기 하나를 세우고 편물을 돌려줄게요. 아랫부분이 비어 보이는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사슬뜨기 세워준 기둥코 지나치고 첫 번째 코가 아니라 2번째 코에 짧은 뜨기를 넣어줍니다. 한길 긴뜨기도 떠주세요. 그리고 한 코를 또 지나치고 4번째 코에 짧은 뜨기 넣어주고 같은 코에 한길 긴뜨기 넣어줍니다. 그리고 또 사슬 하나 세워주고요. 편물을 돌려주세요. 사슬코 첫 번째 코 말고 여기 2번째 코에 짧은 뜨기 넣어줍니다.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3번째 코 지나치고 4번째 코에 짧은 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하나 세우고 돌리고 기둥사슬을 제외한 한 면의 코수가 4코를 계속 유지하면서 단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가방끈에 사용하기 적당한 길이로 쭉 떠주고 오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는 한길 긴뜨기로 끝내주지 않고 같은 코에 짧은 뜨기를 하나 더 넣어줘서 평평하게 맞춰줄게요. 그리고 실을 쭉 늘려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방과 연결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길이를 두고 잘라주세요. 약 70cm가 되는 이 가방끈을 2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가방에 가방끈을 달아볼게요. 남겨놓은 실에 돗바늘을 끼워주고 저는 앞쪽 면부터 달아주도록 할게요. 제가 앞쪽으로 사용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가운데에 모티브 하나가 온전하게 들어가 있는 쪽을 저는 앞쪽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가방끈이 예쁘게 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짧게 달아주는 것보다는 길게 깊숙이 넣어주는 게 조금 더 예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여러분은 짧게 좋으시면 이렇게 깊게 달지 않고 살짝 이 빈 틈에 넣어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반대쪽에서는 동일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살짝 꿰매주는 방법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앞면과 뒷면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는 조금 깊숙하게 여기 커다란 구멍을 아예 가려주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깊숙이 넣어서 달아줄 거예요. 이 커다란 구멍이 모두 가려질 수 있도록 깊숙한 곳으로 바늘을 넣어주고 뒤쪽으로 통과시켜주세요. 이거는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뒤쪽에 이제 많이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해가면서 튼튼하게 달아주시면 돼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해가면서 달아주는 게 좋겠죠? 가방의 끈과 뒤쪽에 사슬들을 잘 통과해가면서 연결해주세요. 아래쪽 연결하고 한번 잘라주고요. 적당한 길이로 또 실을 끊어서 다시 연결해서 윗부분을 마저 꿰매줄게요. 여기 위에 이 부분도 여기가 평평하게 펴지는 거 확인하고 뒤에서 앞으로 꺼내주고 적당히 남겨놓고 다시 들어가고 반복해서 꿰매주세요. 이런 식으로 튼튼하게 달아주고요. 이쪽에 남겨놨던 꼬리실이랑 매듭 지어서 잘라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가방에 끈은 달아주시면 돼요. 반대편 달 때는 끈이 꼬이지 않도록 한번 훑어주시고 같은 방법으로 달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 모티브 가방 뜨는 거 진짜 오래 걸리고 정말 손 많이 가고 힘드셨을 텐데 여기까지 따라하셨다면 정말 대단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안녕.